오늘 필요한 마음 건강 레시피의 재료는 종이, 펜, 핸드폰.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매일 꾸준히 그리고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심리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심리 영양소에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적 영양소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심리 욕구를 가리킵니다. 기본 심리 욕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 필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간이 지나면 불러일으켜지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심리 욕구예요. 그럼 기본 심리 욕구에 해당하는 3대 심리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해요. 나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유나 콩과 같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채워지는 것처럼 자율성은 내가 한 행동이나 결정이 나의 가치와 그리고 생각,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일치할 때 충족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능성이에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능숙함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이 유능성은 또는 이 유능감은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 충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해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소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내가 함께 한다고 느낄 때 충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 영양소를 충족하는 예시. 그럼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심리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리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새로운 요리법을 실험해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롭게 요리를 만들면서 자율성을 충족한 거죠. 이 취미 활동으로 요리 기술이 향상되고 능숙하게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력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성공 경험이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능숙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유능감을 충족했던 거죠.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 때 혼자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서로 나눠 먹은 거죠. 이렇게 요리를 함께하는 공유된 경험은 다른 사람과 유대를 강화하고 연결감을 높여서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이 바로 관계성을 충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3대 심리 영양소를 잘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거나 과도하게 아니면 너무 부족하게 영양분을 섭취하면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결핍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인생에 답답함을 느끼고 회의감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모든 업무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신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단순히 업무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업무만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유능감의 결핍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무능력함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나빠져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회피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성의 결핍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만나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가족들과도 소통이 끊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실패가 거듭되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과 연결되었던 것도 끊어지게 되고, 소속감도 약해지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전반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감이 반복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돼서 더 고립감이 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처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계속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 개의 영양소 중에 두 가지는 잘 충족을 하는데 유독 한 가지만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주변 사람부터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견 기업의 대표가 있었어요. 정말 주변에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면증과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은 회사의 대표로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자기 결정을 다 하니까 그리고 성과도 좋아서 주변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딱 봐도 자율성과 유능감은 정말 부족함 없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독 이야기들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처럼 일과는 관련 없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직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그 사람은 관계성은 잘 차고 넘칠 정도로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성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와 유능감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달라요.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채워지는 욕구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고 팀에 기여하고 이윤을 창출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관계성은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의 능력, 실력, 성취로 평가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친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식이나 나의 부모님이 재능이 뛰어나서 재산이 많아서 그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평가받아야 되고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맥락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유능감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관계성은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출중한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한마디로 인싸였지만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넘쳤지만 편하게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잠을 이루기 힘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 교류를 나눌 수 있었던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례와는 정반대로 관계성은 과잉 충족되는데 유능감과 자율성은 결핍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에 매진하는 분들 중에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이 경우에 소속감은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능력을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듬뿍 넣은 마음을 위한 요리를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종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적어 보는 거예요. 게임하기, 자전거 타기, 요리하기, 골프, 영화 보기, 책 읽기와 같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은 내용 중에 지금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활동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이 남을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그만 보고 나만의 취미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새로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곳에 내가 습관들이고 싶었던 목표를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운동하기와 같이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여기서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10번, 이불 개기와 같이 눈으로 보고 체크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화내지 않기와 같이 필요는 하지만 애매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목표는 피해 주세요. 두 번째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한 번에 2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10번 하겠다고 하는 과도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감만 커질 수 있어요. 턱걸이를 2번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유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핸드폰을 꺼내세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연락처 중에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사를 주고받고 수다를 떠는 거죠.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슬프면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나 성취를 위한 교류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때 관계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잘 맞추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슬플 때 기쁘고 즐거운 대화로 무리하게 기분 전환을 하지 않아도 그 슬픔에 푹 젖어들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껏 슬퍼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관계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나의 삶에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의 심리적 영양분이 기본 심리 욕구가 얼마나 잘 균형 잡히게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심리 욕구는 한 번 채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건강한 것처럼 적당히 그 심리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